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저 오늘도 펩트론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드는 걱정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오르다 보니까 저번 주에 더 샀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죠. 이때는 막 지금은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서는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브리핑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시총이 20조 30조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가치를 계산을 봤을 때 최소 42만 9천 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파킨슨이라든가 아니면은 루프원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마진 이런 게 아예 뭐 여기 제가 계산을 할 때 넣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은 말테오제는 제가 39만 원 예측했지만 40만 원 이상으로 간 것처럼 얘도 당연히 50만 원 이상으로는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 기분 좋은 호재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주말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자, SK팜테코 이제 수주 대박 가능성에 펩트론 몸값 덩달아 뛴 배경은 이거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죠. 10월 2일 날 SK팜테코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 드렸던 부분이 자 여기 10월 2일자 나와 있죠. 10월 2일자에 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좀 확실성으로 공중파에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이거 쓰고 나서 브리핑 쓰고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댓글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막 공중파에 나온 게 아니고 확인되지 않고 제가 생각한 퍼즐이다 보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막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 너무나도 동일하게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직 이슈화가 되지 않았고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여기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단 말이야. 근데 제가 여기서는요, 한번 끊어간 다음에 재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게요.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루프원에 대한 부분은 아예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애초에 사실상 우리가 릴리만큼이나 기대감이 크질 않았어요. 얘는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걸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이 뭐 루프원으로 관련해서 기술 관련 뭐 체결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매출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뭐 실망감은 크지 않을 것. 그 대신에 반영이 되면은 꾸준한 우리 매출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상승이 10%에서 30%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파킨슨. 이 파킨슨 쪽에서도 지금 아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IR 내용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만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내년부터 매출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은 적어도 1, 2월 안에는 계약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루프원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파킨슨에 대한 부분. 사실상 이 파킨슨은 어느 쪽에서 이제 또 지원을 해주고, 얘네가 유럽하고 미국하고 돈 대준다고 했잖아. 어느 이제 제약사하고 또 손을 잡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얘도 상한가 한두 방 재료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만 치료제에 묻혀서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낮으신 건 알겠는데 다른 애들은 이걸로 연상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주가 한 상한가 세 방은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생산 마진에 대한 부분. 우리 생산 마진에 대한 부분은 아예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자, 근데 처음에 이제 기술이전 체결이 나오고 나서 생산 마진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이 됐을 때는 적정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했던 42만 9천 원에는 이 가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오늘로서 기술 이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원래도 저는 이제 99.9% 정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99.9999%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릴리가 지금 SK팜테코한테 수주를 넣었어요. 야, 너네 2조 원어치 펩타이드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 완제품으로 만들 거니까 같이 좀 해보자. 그쵸? 근데 SK팜테코는 어때요? 너무 좋죠. 증설을 해요. 3,400억을 들였어. 근데
우리는 미국에도 공장이 한 3개가 있고 세종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지만 세종에다 지은 이유는 뭐예요? 이 세종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릴리를 생각했으면 얘네가 미국에다가 증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리고 릴리가 뭔가 한국에서 할 건덕지가 없었으면은 야 니네 미국에도 있다. 미국에다가 지어서 좀 가깝게 해줘.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한국에다가 3,400억을 증설을 한 거는요.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은 완제품을 누가 만들어 줄까? 펩트론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전무해요. 왜냐면 릴리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를 둬서 외국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은 전 세계에 펩트론 말고는 없을 뿐더러 지금 펩트론에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펩트론밖에 없다. 즉 말만 안 나왔지. 얘네 지금 다 한 거예요. 지금 다 짜놓은 판에 지금 주가만 안 오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른 것처럼 여러분들 이 불확실성에서 이 불자가 없어지는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구간이 와요. 그리고 지금도 10만 원 이하로 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같이 하자는 거고 이거는 거의 정답지라고 볼 수 있어요. 릴리가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 생각이 없었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원료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다못해 뭐 미국에서 가까운 뭐 딴 데다가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딴 데다는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 완제품을 만들어질 곳에서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우리 펩타이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성 우려감이 굉장히 심해요. 일정 부분 저온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 약물 변성 우려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굳이 얘네도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한국에다가 3,400억을 들여서 증설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배송비를 물어가지고 저온 유지를 하면서 변성 우려감을 견디면서 미국에다가 갖다 바친다. 또는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 이 나라에 갖다 바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펩트론이 이제 완제품을 만들 시기가 왔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계약도 머지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얘가 진짜 기술 이전이 나올까 말까를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게 늦었어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이렇게 정답지가 나왔는데 아니 그것도 펩트론에서만 뭔가 나왔으면은 뭐 채용 공고니 이런 거 얘네들이 주장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릴리에서 나왔잖아요. 릴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SK팜테코 세종에다가 3,400억 지금 얘는 증설을 하고 여기다가 2조짜리 수주를 계약을 했잖아.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개인들만 모르고 있을 뿐 기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기금, 사모펀드 죄다 눈치 싸움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눌렸을 때 다시 잡아야 된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세력들이 이렇게 올리면서 정말 급할 때는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크게 먹을 때는요.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를 보면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알테오젠 보면은 지금 펩트론처럼 여기서 엄청난 매집을 하면서 수직 상승까지 만들어 놨다가 미친 조정을 만들면서 개미들을 털어요. 그리고 이쯤 반등을 만들어냈죠. 지금 이게 펩트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매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사면서 올리고 개인들 털고 올리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매집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때쯤 루프원 터트리면서 주가 올리고 이때쯤 파킨슨 터트리면서 올리고 이때쯤에는 기술이전 체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가기 전에 여기서 최대한 평단가 낮춰놓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몰빵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절반 정리를 시켜드렸던 거고 눌림목에서 한우가라도 싸게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 이제 좀 춤의 단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브리핑방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대신에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는 문자로 말씀을 드릴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브리핑 방에 있는 분들도 따로 좀 문자를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3415-7739 번호로 펩트론 플러스 문자 플러스 평단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룹별로 좀 나눠서 문자 타점을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나도 좀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받고 싶다. 브리핑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010-3415-7739 번호로 펩트론 플러스 문자 플러스 평단가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눌리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안 올 것 같긴 한데 8만 원대까지 한 번만 더 눌러주면 너무나도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문자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비중 절반이 확보가 됐어요. 11만 원 넘어갔을 때도 제가 한 번씩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말 12만 원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거고, 그리고 지금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우리 최소 이런 구간에서 잡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10만 원대 아래에서 잡는 게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정말 좀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예측을 했던 이 퍼즐의 내용들이 하나씩 이제 공중파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계시지만 이슈화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파고드는 게 아니라, 재료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장 눈치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기다. 그래야지만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 타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저점에서 잡아드리는 거 52,500원 11월 7일 여기서 잡아드리면서 증명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 타점 기가 막히게 좀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펩트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한 40만 원, 50만 원대까지 먹을 때까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10번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우리가 수익률 자체는 뭐 정말로 못해도 한 7, 80%는 차이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알테오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똑같이 매매를 했어도 여기서 그냥 쭉 들고 간 사람이랑 저점에서 샀다가 고점에서 팔았다가 다시금 저점에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한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얼핏 제가 이제 알테오젠 한때 이제 매매를 많이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쭉 들고 간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기는 났죠. 그런데 2배 이상 수익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저는 이 펩트론 그냥 40만 원까지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잔잔바리 단타 수익 정도는 무시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조정폭이 나올 때는 같이 좀 매매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 매수 타점을 기다리면서 다른 거 단타를 쳐도 되겠죠. 이제는 정말로 재료가 오픈될 시기가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어요. 빠르면 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 전에 우리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되고, 한 번은 내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봉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때 매집하면서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썼고, 여기서도 많이 썼고 여기서도 많이 쓰고 여기서도 많이 쓴 게 확인이 되지만, 우리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주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것은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매집을 하려면 비싼 돈 들여서 해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한 번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 이 누르는 트리거는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걱정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속보도 나고 있고 탄핵부터 시작해서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때요? 시장이 반등이 제대로 한번 쫙 나왔잖아. 우리가 시장만 봤을 때. 딱 눌릴 타이밍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있는 데가 딱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딱 여기 선을 그었을 때. 계속해서 지지 라인이 됐던 곳이자 저항 라인으로 맞고 떨어지던 구간.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고, 사실상 여기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없기 때문에 시장 눈치 봐야 됩니다, 이거. 이 펩트론의 모멘텀과 상관없이 시장 흐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력들도 이걸 노리고 매수를 준비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력이 잡을 때 같이 잡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싸게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타점을 좀 발송해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은 2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뒤이어서 스펙주에 대한 얘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이 교육 영상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금 손실이 없는 종목. 지금같이 막 그지 같은 시장에 좀 어디 놔두면 은행보다 많이 받으면서 안전한 종목 없나?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 손실이 없는 종목, 최악의 경우라도 원금은 당연히 건지고 은행금리 수준으로 끝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 터지면 대신에 대여섯 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펙주라는 거예요. 스펙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 지나가다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뭔가 이름도 생소하고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뭔가 투자하기는 좀 꺼려진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스펙주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 2, 3번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다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단타가 체질이야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정말 운이 나쁘면 3년을 기다려서 은행 금리만 먹고 나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기다렸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은행 이자라도 먹고 나오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 근데 나는 3년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3년 기다렸는데 은행 이자 열받아. 못 해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스펙주가 뭔지만 알아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일단은 이 스펙주가 뭐냐면 우리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막 신한 제 몇 호 스펙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 SPAC 스펙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게 주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트가 생긴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스페셜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얘네가 뭔가 사업을 해서 팔아먹고 매출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페셜한 목적이 있는 애들이에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을 할 생각으로 설립이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게 뭐냐. 얘네는 매출이 없겠죠. 실적도 없고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우리 지금 상장을 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뭔가 이제 회사에 이런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거나 매출이 찍히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상장한 이유는 뭐야?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주식에다가 상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모아? 말 그대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였잖아. 이거를 자금을 모아서 나중에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쓰게 이 자금을 은행에다가 싹 다 한 90%에서 95%를 박아두고 오로지 인수합병 목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이 상장을 한 다음부터 인수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스펙 주식이 먼저 상장을 한 이후에 이제 돈을 먼저 모아놓은 거죠. 돈을 먼저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이 비상장 회사 중에 좀 우량하고 가치가 있는 회사를 발굴을 해서 이 스펙주가 얘네가 우리 얘네랑 같이 흡수합병하겠습니다. 이래서 코스닥 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가 상장을 하고 나서 흡수합병을 하거나 해서 인수합병에 성공을 하면은 투자 차익을 배분을 하고요. 우리 당연히 일반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갑니다. 자, 이게 그래서 2008년대 금융위기가 이제 좀 오고 나서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스펙의 이름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이 증권사 있죠. SK, 하나, 교보, 키움, 한국투자증권, 교보 미래에셋 이런 애들을 앞에다가 붙이고 나서 뒤에 회차를 더해줘서 제 몇 호 스펙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상장을 하는 걸까? 자, 우리가 대학에 입학할 때 수능 보는 애들도 있고 수시 보는 애들도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주식이 상장하는 방법도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펙주 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스펙주는요. 상장을 할 때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상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기업이 증권사를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심사를 받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청약 공모가를 선정해가지고 청약을 한 다음에 상장이 되는데 이 과정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애초에 심사 받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청약하는 것도 겁나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스펙은 어때? 일단은 IPO 공모를 통해서 자, 우리 스펙주 자금 구합니다 해서 상장을 얘는 먼저 시켜. 뭔가 이렇게 돈만 모으면은 심사 받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꽤 괜찮은 비상장 회사. 우리 돈은 준비됐어. 같이 상장할래? 인수합병 해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 완료. 훨씬 더 간단해요. 대신에 어떠한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 무조건 이 너네랑 상장할 이 비상장 기업을 3년 안에 찾아야 된다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기도 한 거예요. 몇 년? 최대 3년.
정말 길게 기다려도 최대 3 년이고 이미 상장이 된 애들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은 뭐 3 년인데 그럴 수가 있잖아. 얘네가 만약에 합병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3년 안에 비상장 기업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요. 관리 종목. 2년 6 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3 년이 꽉 채워졌을 때는 상장 폐지가 되게 돼요. 그럼 상장 폐지면 이제 게임 끝 아니야? 원금 손실 아니야? 아니에요. 다행히도 스펙이 이제 얘네는 자금을 상장을 할 때 은행 예탁금으로 이제 건드릴 수 없는 돈으로 100%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도 은행에 보관해 놓고 이자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정말 상장을 실패시키고 이게 관리 종목에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를 밟게 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이 공모가 플러스 2,000원, 2,000원 플러스 이자를 돌려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가격이 2,000원, 2,000원대에 다 있어요. 1,980원짜리도 있는데 죄다 2,000원에 있는 이유가 뭐야? 공모가가 2,000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망해도 2,000원에서만 내가 사두면 2,000원 플러스 이자는 건지고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3년 안에 쇼부가 난다. 내가 은행 금리만 받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누구누구랑 막 상장을 한다더라, 합병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 그냥 7, 8천 원 가요. 이 대상자가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기업일 때. 그래서 21년도 당시에 뭐 스펙주가 뭐 8,000원, 10,000원 가는 게 막 허다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여기서의 기대감만으로 이제 오른 수익 때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진짜로 합병을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단점이 뭐야? 실패했을 때, 상장 폐지가 됐을 때 내가 지금 3년 동안 이 돈을 썩혀뒀는데 이거 그냥 이제 은행 금리만 먹고 나오는 게 거의 뭐 약간 뭐 기회비용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상 시중금리보다 약간은 낮아요. 우리가 뭐 혜택 찾아보고 우대금리 받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금리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야? 시총이 낮아요. 시총이 162억이에요. 자, 물론 2,000원 이하에서 사면은 지금 1,974원이니까 이런 애들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원금 손실에 대한 이제 걱정은 없겠지만 나중에 이걸 누군가가 막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막 팔려고 할 때 호가창이 너무나도 휙휙휙휙 변해요. 왜? 시총이 낮으니까 조금만 누가 돈을 들이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2,100원에 좀 매도를 하려고 걸어놨는데 잠깐 지켰다가 정말 순식간에 뭐 1,980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호가에 안 걸려 있으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관심 갖는 사람이 매일같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1973원에 60주 걸려 있어. 근데 나는 1973원에 500주를 팔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호가에 걸어주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면은 이거 매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 주식 사듯이 사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미래에서 비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27호 스펙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은 주문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계좌번호는 가리고 여기 보면은 매수에다가 검색하고 똑같이 우리 주식 주문하듯이 주문 넣고 여러분들이 체결하시면 됩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0원에 한 번 사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분들이 2,000원에 샀는데 나 2,045원에 팔고 싶어. 걸어두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티스트님이 추천하는 이 방법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진짜 3년을 꼬박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얘네들도 시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 2,000원 밑으로 잘 안 오는데 지금 1,974원 이렇게 깔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좀 가격이 쌀 때 사놨다가 기다려 볼만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카더라 소문이 나올 때 얘네 누구랑 합병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왔을 때 합병이 임박했을 때 기대감이 커질 때 이럴 때 합병 직전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도 봐봐.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 3,100원까지 갔잖아. 2,000원 밑으로 산 사람들 1,859원에 주우신 분들은 꼭 3년을 안 기다려도 지금 뭐 거의 약간 1년 좀 넘었죠? 1년, 2년 가까운 시간 기다려서
더블을 먹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모가 2,000원 싹 다 동일해요. 모든 스펙주는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 밑에 있거나 아니면은 얘가 2,030원, 2,010원 이 가격에 있으면 해볼만 하다. 자, 그러면 스펙주를 고르는 것도 꿀팁이 있나요? 있어요. 얘네가 이제 주관사가 다 다르잖아. 얘는 SK고 얘는 한국이고 미래에셋, KB, IBK, 하나, 교보, 키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얘네들이 흥행 수익률이 각자 싹 다 달라요. 흥행 수익률이. 어떤 주관사는 10개를 상장시키면 8개를 상장 폐지시키지 않고 상장을 시키는 반면에 어떤 데는 10개를 스펙주를 모으면은 3, 4개밖에 못해. 고르는 종목도 죄다 똥손이라서 이 기대감도 잘 안 올라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꿀팁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추천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엔캠 정리하고 추천주 이제 드린다고 했죠. 아직까지 제 눈에 이제 100% 차는 기업은 솔직히 말하면은 없어요. 조금씩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추천을 드릴 때 따로 영상을 좀 찍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사실 이 내용은 정말로 이제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풀려고 하다가 이제 문자에 저를 좀 긁는 문자가 왔어요. 이런 종목이 어딨냐. 사기치지 말아라. 있잖아. 원금 보장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주식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종목 말고도 굉장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ETF도 있을 수가 있겠고 스펙주도 있고 아니면 뭐 리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가 혼자 막 인터넷 검색하면은 이해도 안 가고 어렵단 말이야. 쓸데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제가 하나씩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내용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스펙주는 공모가가 싹 다 2,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가 아래 가격 또는 2,000원에서만 사면은 나중에 얘가 정말 망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2,000원 플러스 시중금리보다 약간은 낮게 은행 이자까지 챙겨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카더라가 터지고 정말로 얘가 누구랑 한다더라 이런 기대감이 나왔을 때 얘네가 갑자기 쏴요. 이렇게 3,135원. 예전 같은 경우에는 8,000원, 만원도 굉장히 좀 쉽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부터 이 스펙주도 야, 너네들 상장시킬 때 좀 규제를 강화를 해야겠다. 해서 예전에는 10개 중에 9개가 상장을 했으면은 지금 막 6개, 7개만 상장을 하고 3, 4개가 그래도 상장 폐지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은 기다리기도 싫고 기다렸는데 이 3, 4개가 될까봐 투자 관심도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래도 뭐 얘네가 지금 보장해 주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합병 대상자가 대여에 속할 때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꿀팁들을 활용을 해서 추천을 나갈 때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좀 하나를 제대로 먹어야 시드도 이제 좀 휙휙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 1번, 제 최애 종목 펩트론 계속 좀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 거고 이제 매매도 타점도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 스펙주 중에서도 하나 이제 골라서 내년 준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간중간 이제 일정 매매 주는 애들 있잖아. 한 달 기다려서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엔캠 먹었듯이 전환사채 매매라던가 아니면은 유증 매매 이런 일정 매매를 통해서 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매를 좀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저 차티스트하고 같이 포트를 좀 꾸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2025년은 이 시드에 영화 하나는 더 붙고 최소 3배, 4배 만드는 한 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3415-7739 번호로 다 같이 2025, 2025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는 1번 보냈습니다. 펩트론 보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2025 하나씩 보내주시고 남겨주세요. 이제 영상을 보시고 생각이 이게 진짜 사기가 아니구나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2025로 취합 한번 하고 이분들께만 이제 어떤 스펙주를 사야 되는지 공유를 드릴 거예요. 타점이 왔을 때. 자, 그래서 스펙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25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이제 저에게 1번 보내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분들 중에는 제가 이벤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될 수도 있겠고 크리스마스니까 뭐 케이크 쿠폰이 될 수도 있겠죠. 미리 보내주신 마음이 감사한 걸 알고 여러분들도 이분들이 1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1번 안 보냈는데 이 영상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께 한 번씩 속으로라도 좀 고마워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에 이제 스펙 영상을 찍을 때는요. 이제 스펙주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때는요. 이 주관사 관련해서 성공 사례 어디가 좀 많았는지 그리고 한번 이제 터질 때 정말 큰 대여를 많이 낳고 온 주관사가 어디인지 한번 이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쉽고 좀 간단하게 스펙주 총정리를 한 번씩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교육 영상이 좀 마음에 든다,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건 말고 나는 뭐 유증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무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전환사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시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잘 모르시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투표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공시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무상증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상증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전환사채 공시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 우리 보호예수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다섯 번째가 수주, 우리 공급계약 여기에 대해서도 있을 거기 때문에 1, 2, 3, 4, 5 중에 뭐 특별하게 좀 궁금한 게 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영상 끝나기 전에 이제 펩트론 한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주가 상승폭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가 83,600원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줘야 되는 라인은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어. 이 라인 안 깬다고 했잖아, 이 라인. 여기 잘 지키면서 이 구간에서 여기 매물 소화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펩트론에 대한 내용 분석은 제가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고 나오기 전까지는 며칠 동안은 최대한 차트 위주로 풀어드리면서 그동안에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도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펙주 이제 인터넷에 쳐보게 되면은 막 단점도 많다, 장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점이 단점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단점이라고 해봤자 뭐야. 오래 기다리는 거. 기다린 거에 비해 수익이 작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면 어때요? 뭐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이런 게 허다한데 사실상 저는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매매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느리더라도 앞으로만 가는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멋진 2025년 계좌 수익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오마카세 같이 딱 맞는 브리핑, 마법 같은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